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에코프로 BM이라는 국내 이제 배터리 대표주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다운그레이드 한 게 2023년 3월 30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꽤 지났죠. 지금 한 22개월 정도 지났는데 제가 오늘 매수로 올렸거든요. 사실은 잘 하지 않는 일인데 애널리스트가 그렇게 매수 의견을 거두는 일도 그렇게 했었고요. 오늘 제가 매수로 오히려 상향한 이유는 국내에서는 탄핵 정국으로 인한 리더십 공백, 그리고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까지 2025년 올해 시작부터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정돼 있는데요. 가장 격동의 분야 중 하나죠. 에너지 업계 전망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해외 상황부터 얘기를 나눠야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트럼프 2기가 막 출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는 첫날에 약속한 정책들 이것저것 많지 않습니까? 그중에 어떤 걸 가장 눈여겨보고 계시나요? 아무래도 이민 문제가 제일 먼저 행정명령으로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해상풍력에 대해서 일정 기간 검사를 마칠 때까지는 새로운 어떤 허가를 금지한다든지 또는 뭐 전기차에 대해서 구매 보조금을 뭐 그건 행정명령은 아니지만 뭐 하겠다는 없앤다는 얘기라든지 또는 이제 자동차에 대한 연비 규제는 이제 행정명령으로 나올 겁니다. 연비 규제를 갖다가 이제 사실상 없애는. 그리고 연비 규제는 또 각 주별로 또 있는 규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룰을 따르는 17개의 주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법적 소송을 그러니까 니네는 그런 권한이 없다. 이제 소송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소송은 반복적으로 여러 번 캘리포니아가 이겼기 때문에 뭐 그게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지난번에 프로그램 오셨을 때 그 보조금 불확실해지니까 이제 전기차 미리 사려고 네. 몰려서 올해 전기차 판매 단가 단기간에 좀 급증할 수 있다. 뭐 이런 예측도 해주셨는데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같은 취지의 칼럼도 나왔더군요. 이런 단기적으로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 어느 정도로 예상되시나요? 참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네. 유럽은 사실은 그런 케이스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보조금을 축소하면 이제 그 전에 확 이제 몰리는 반면에 미국은 사실은 아주 유럽만큼 그렇게 뜨겁게 몰리진 않더라고요. 않는데 근데 어쨌든 뭐 눈앞에서 7,500달러의 보조금이 없어진다면 그만큼 이제 수요는 증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그 보조금을 없애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보조금을 이제 순차적으로 없애는 계획이면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겠죠. 근데 이제 어 어느 날까지만 준다 이러면 이제 영향을 받을 것이고요. 또 만약에 소급해서 1월 1 일부터 없앤다 이러면 또 영향을 안 받을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외하고 저는 올해 미국 시장은 한 25%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전기차가. 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일단 테슬라가 이제 압도적인 1위 업체잖아요. 근데 신규 모델이 나오죠. 신규 모델이 그 모델 Y가 가장 많이 팔리는 테슬라의 차인데 거기에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주니퍼라는 버전인데요. 굉장히 차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한 5월 정도부터 미국에 판매가 될 것 같아요. 중국은 이제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의 또 다른 인제 픽업 트럭, 사이버 트럭이 작년에는 주로 4분기에 많이 팔렸거든요. 왜냐하면 하반기에 출시가 됐기 때문에 올해는 인제 온 기록에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테슬라가 올해는 한 15% 미국에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음. 있어요. 그리고 다른 비테슬라의 판매는 작년에도 좋았습니다. 한 30% 이상 증가를 했고 올해도 GM 그다음에 스텔란티스가 신규로 발매한 차들이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에 텍스 크레딧이 없어지는 효과를 제외해도 한 25% 성장을 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인제 그 보조금이 없어지는 효과가 좀 극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증가율은 훨씬 더 올라갈 음. 수 있다고 보고 하여튼 뭐 있습니다. 올해 전기차 소비에 있어서는 이제
미국 내 소비자들 또 시장에서 굉장히 예의주시하겠네. 정부가 어떤 그렇습니다. 정책을 쓸 예, 것인지. 예, 예. 그 IRA를 여쭤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네, 이제 바이든 정부로서는 아마 나중에 바이든 정부가 지나간 이후에 네, 최고로 잘한 정책이다 이런 어떤 평가가 네.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뭐 전면 폐지는 아니어도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죠. 뭐 일단 그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도에 본인들이 통과시킨 텍스 컷, 세금 감면 제도를 이제 올해 말이 그게 만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부활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부활시키면 다른 예산을 깎아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관세도 매기고 이게 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IRA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폐지는 좀 어렵죠. 입법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 공화당의 상당수 의원들 뭐 한 지금 뭐 열한 8명에서 한 20명 이상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하원에서만 그건 어려울 것 같은데 부분적으로 이제 없앨 수가 있죠. 전기차 아까 말씀드린 구매 보조금을 폐지한다든지 또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지역 내에서 고용을 하게 되면 보조금을 더 주는 것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뭐 그거는 재생에너지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없앤다든지 뭐 이런 이제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IRA 보조금을 축소하는 것은 그건 뭐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결국 이게 트럼프 행정부의 보관은 이 IRA가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만드는 것 자체까지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렇죠. 거기에 이제 기후적인 요소, 뭐 네. 에너지 전환 이런 게 싫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보면 IRA 안에서도 제일 많이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이 이제 AMPC라는 그 공장을 가동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생산량에 따라서 보조금을 주는 음,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업체를 다 받죠. 그것에 대해서는 없애지 않기로 했다 하는 이런 이제 그 미국 주요 언론들의 보도가 그러니까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수팀에서 이거는 없애는 게 맞지 않다고 이제 제안을 했다는 거죠. 네, 정부에다가.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그렇게 조금 바뀌고 있어요. 예. 네. 이 뭐 관세 얘기도 여쭤보지 않을 수 없을 것 네. 같아요. 뭐 경제학자들이 가장 지금 예의주시하는 문제고 네. 이런 보편 관세라고 하는 참 이 경제학 교과서에 잘 등장하지도 않는 이런 거를 이제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선거 때부터 계속해서 해오고 있고 오죽하면 네. 현대차가 뭐 이번 저그 취임식에 뭐 100만 달러를 기부하겠다 이런 것도 뉴스에 나오고 하는데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긴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까? 우리 기업들은 지금은 그냥 뭐 기다리고만 보는 거죠. 있는 상태이고요. 뭐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고요. 뭐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어떨 것이냐, 전면적으로 나올 것이냐, 아니면 점진적, 전략적으로 나올 음, 것이냐 두 가지로 이제 바꿔서 보는 것 같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면적인 것보다는 왜냐하면 카드를 한꺼번에 다 보여주는 것보다 각 국가별로 대륙별로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으면서 관세에 대해서 그래 니는 조금만 내게 해줄게 또는 면제해줄게 이런 방식으로 음, 나가는 것이 트럼프의 본성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어쨌든 전기차 뭐 캐즘 얘기도 나오고 2차 전지 네. 얘기 이제 앞으로 시장 어떻게 될 것인지 뭐 좋게 보면 불확실하다 또 안 좋게는 뭐 비관론까지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 또 미국 시장 많이 성장할 거다 전기차는 이제 이런 네. 얘기도 하셨는데 투자자들이 어떻게 이 시장을 봐야 된다고 보세요? 제가 이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에코프로비엠이라는 국내 인제 배터리 대표주들 대표주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다운그레이드한 게 2023년 3월 30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꽤 지났죠. 지금 네. 이미 한 22 개월 정도 지났는데 제가 오늘 매수로 올렸거든요. 매수로 올린 이유는 그 당시에는 그런 관련주들의 국내 주식들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급등했습니다. 버블이 있을 정도로. 근데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전기차 시장의 여파가 둔화되고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잘 하지 않는 일인데 애널리스트가 그렇게 매수 의견을 거두는 일을 그렇게 했었고요. 근데 오늘 제가 매수로 오히려 상향한 이유는 업황은 이제 한 2년 정도의 조정기를 거치고 턴어라운드가 시작되는 것 같다. 반면 관련 주식들은 주가가 그동안 이제 업황 때문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바닥에서 관련된 주식들을 매수해야 될 시점이다. 제가 이제 오늘 그렇게 보고서를 네.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 트럼프가 되고 그다음에 유럽이 우경화되면서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는 있죠. 그러나 이제 그런 리스크들은 우리한테 많이 알려진 리스크고요. 대세는 변함이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트럼프 일기를 한번 봤지 않습니까? 트럼프 일기 때는 사실은 전기차 산업은 없어도 될 정도로 테슬라만 투자했기 때문에 그때는 변동성이 좀 지금보다 심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글로벌 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를 빼면 얘기할 게 별로 음. 없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만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된 투자가 3천억 달러가 넘었고요. 유럽은 뭐 3천억 달러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의 거기도 투자가 이미 많이 이루어진 시점이기 때문에 이거를 되돌리긴 어렵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배터리 가격의 하락, 전기차 가격의 하락, 음.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면서 아마 빠르면 올해 말 내년 정도에 되면 전기차와 배터리 일반 내연기관차의 패러티, 그러니까 가격상으로는 동일한 시점이 이제 옵니다. 오고 뭐 중국산은 이미 벌써 그거를 중국산이 이미 도달했죠. 달성했죠. 도달했고 또 경쟁 관점에서 보면 중국과 테슬라는 시가총액이 모든 완성차 합친 것보다 더 크거든요. 음. 그러면 테슬라가 마음만 먹으면 사실은 증자를 한다든지 자금 조달을 해서 다른 업체들과의 경쟁을 손쉽게 이길 수가 있는 시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게 주가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음. 생각해서 테슬라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들은 불안한 거죠. 내가 전기차를 빨리 뭔가에 어떤 반열에 오르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시장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이제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의 경쟁, 테슬라와의 경쟁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아무리 트럼프 시대라도 이 전기차를 놓는다? 그건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한. 네. 그 다른 이제 기후 관련 산업도 한두 개 좀 네. 여쭤볼게요. 이 탄소 포집 분야는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또 네. 이거 그린라이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분야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아마 텍사스 중심으로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되면은 또 오히려 재생에너지 쪽은 좀 주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그렇지 않다고 같고요. 보고 있고요. 이제 지역적으로 사실은 CCUS라는 것이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뿐만 아니라 그걸 또 저장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런 저장할 그 어떤 공간들이 많아서 자기들이 포집만 하면 그런 비용들은 얼마 안 든다. 이런 지역들. 그러니까 기존의 가스라든지 석유의 광구가 좀 많은 지역들. 말씀하신 음. 뭐 텍사스라든지 뭐 뉴멕시코판 음.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가능하겠지만 다른 지역은 사실은 그림의 떡이죠. 음. 그리고 너무 비쌉니다. 맞아요. 비싸서 그리고 이거를 임시로 저장한다는 것 자체가 개념이 사실은 지속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지금 AI 확산 때문에 미국의 전력 그 수요의 확대가 너무 크게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미국이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60% 이상의 투자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대비해서 데이터 센터의 규모가 월등히 커지고 있고요. 그거를 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유틸리티 업체들, 전력 업체들과의 논의도 굉장히 지금 강하기 때문에 발전 단가가 제일 싸거든요. 미국에서는 풍력 태양광의 단위당 발전 단가가 가장 쌉니다. 석탄, 천연가스, 원전 뭐 이런 거 상대가 안 될 그럼요. 정도로 당연히 그러면 민영화되어 있는 미국에서 정부가 뭐 방해를 해가지고 못 짓게 한다.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도 없겠지만요. 그 민영화된 전력 산업에서 뭐 유틸리티 업체 입장에서는 싼 전력을 먼저 수급하는 게 당연한 순리라고 음. 봐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태양광 관련 업체들의 미국 시장에서의 올해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뭐 중국산에 대해서는 뭐 관세를 이미 벌써 바이든 정부부터 네. 또 매겼고요. 저는 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음. 바이든 정부가 관세를 좀 늦게 매겼어요. 매기긴 했는데 작년이었죠. 자기 거의 임기 끝날 쯤에 이제 매겨 가지고 사실은 그동안 그 피해 여파를 우리 투자한 하나솔루션 같은 업체들이 많이 봤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에
중국의 모듈 메이커들이 만든 공장이 규모가 25 기가와트나 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올해 미국 한 50 기가 정도 설치할 것 같은데 아. 거기에 절반을 중국의 태양광 모듈 업체들이 공장을 만든 거예요. 그거는 아마도 민주당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민주가 합의를 해서 그 공장에 들어가는 보조금을 못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음. 이미 지금 우리 업체들이나 퍼스트돌라나 미국 업체들끼리 연합해서 그걸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수급이 공급이 25 기가 정도 빠지기 때문에 사실은 수급이 타이트해지면서 미국 태양광의 제품의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은 지금 올 아마 상반기까지는 그동안 축적해 놓은 재고를 이제 소진하게 될 건데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긍정적으로 국내 우리 기업들에게 예. 반사이익이 있을 거다. 미국에 투자한 뭐 하나솔루션 같은 업체는 반사이익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